자, 이번 시험부터는 이제 근현대사 파트를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 파트는 다시 말해서 몇 세기냐? 19세기입니다. 19세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세계사적으로 볼게요. 아닌가? 한국사니까 안에서 먼저 볼까? 18세기가 누구의 시대였어요? 영조와 누구의 시대였다? 정조. 그러니까 세종 이후로 우리 조선의 역사가 어때요? 다시 한번 중흥하는, 그래서 흔히들 르네상스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영정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정조 시대를 열심히 공부했죠. 문제는 뭐냐면 그 영정조 시대가 끝이 났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붕당 정치가 어떻게 한다? 정상적으로 전개되다가 변질되고 일당 전자가 되면서 왕권이 위협을 받았죠. 그럼 왕권이 위협을 받으니까 왕은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각 붕당을 골고루 등용해서 탕평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절정에 달했던 임금이 마지막 정조,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가기보다는 왕의 어디에 의존해서 개인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조가 뭐랬어요? 만천명월 주인옹이라고 그랬더니 기억나죠? 요거 기억하시대. 만천명월 주인옹이라고 하면서 종조 개인의 개인기에 의존했기 때문에 권력을 왕권으로 어떻게 하면 집중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거지. 근데 그 권력을 어때요? 하나로 집중된 그 권력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정조가 갑자기 어때요?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국가 권력이 한쪽으로 어때요? 딱 모였는데 그 리더가 죽어버리면서 그걸 행사해야 될 왕이 어때요? 순조. 11살에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고 이때 이제 누가 권력을 장악하는 거야? 당장은 누구야? 이제 정순왕후라고. 왜 기억나지? 영조가 66세 15세랑 결혼했잖아. 다시 경주 김씨야. 걔네들이 잠깐 권력을 잡은 거지. 걔네들은 뭐라고요? 벽파였거든. 노론 중에서 뭐였다고요? 벽파였다고. 그 노론 벽파인 애들은 누굴 몰아내야 돼? 자기의 라이벌이 뭐야? 시파 애들을 몰아내야 되지. 근데 시파 애들을 몰아내. 너 왜 전 대왕 정조랑 친했으니까 꺼져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되겠지. 그 꼬투리가 뭐였다고? 그렇지, 박해였다고. 그게 천주교 박해였다고. 그게 1801년에 뭐라고요? 신유 박해잖아. 생각해봐. 1806년 6월 28일 정조가 죽자 1801년에 뭐라고요? 신유 박해가 바로 딱 터진 이유가 있겠지. 이거 이제 시파 벽파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한 거야? 벽파가 승리하고 시파가 지는 거라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죽음을 당한 거지. 그때 신유 박해 때 300명 이상이 죽는다고. 그때 대표가 뭐야? 정약용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지. 정약용의 형 뭐야? 정약종은 어때요? 순교하잖아. 슬픈 건 그의 아들 정하상씨도 1839년 기해박해 때 순교한다니까.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순교할 정도죠. 그 다음에 정약용이 또 다른 현 정약전과 정약용 어떻게 한다? 귀향을 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 이제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관두고 이제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잡은 게 누구냐면 그게 안동김씨야. 안동김씨는 시파냐 벽파냐 하면 시파예요. 그래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어때요? 약화되긴 했지만 시파든 벽파든 붕당의 속성은 뭐 하는 거야? 권력을 잡는 거지. 독점하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나? 자, 지금 무슨 자유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지. 우리가 보기에 워낙에 전임 대통령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 503호와 716호 이래서 감옥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어때요? 워낙에 어때요? 안 좋게 보이는 게 맞아. 특히 젊은 사람들. 그럼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럼 거꾸로 말해서 민주당이라고 해서 어때요? 지고지선 아주 선한 사람들만 모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지 않나? 그 왜 최근에 되게 문제된 분도 있잖아. 왜? 뭐 도지사 뭐 그런 분이 있잖아. 왜 보면 예. 연관 검색어가 막 말로 말할 수가 없다. 어쨌거나 이런 분이 있잖아. 이상한 점이 있는 분이지 뭔 소리야 다시. 자 그래서 이게 정치 집단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시파든 벽파든죠. 이제 안동김씨 시파가 권력 잡았지만 하나의 집중된 권력을 나눠주고 줄 생각은 1도 없는 거지. 그래서 쟤네들이 모든 걸로 뭐야? 독점하고 싶은 거지. 그러기 위해서 뭘 독점한다? 비변사를 독점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변사에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상피제 적용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의 세력을 쫙 집어넣는 거지. 비변사를 딱 장악하면 조선의 의사결정권을 어떻게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조가 34년, 1834년까지 왕하거든요. 근데 순조는 어때요? 이생만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기대를 걸냐면 아들에게 기대를 걸었어요. 아들이 아주 똘똘했거든. 잘생기고 박보검, 효명세자, 구름이 그린 달빛.
드라마. 본 적 없죠? 예, 들어는 봤죠. 박보검. 어떻게 남자가 그렇게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니? 짜증나죠? 어쨌거나 그 박보검. 그 효명세자에게 아들에게 기대를 거는 효명세자 되게 똘똘했거든. 효명세자는 19살이 돼가지고 수렴청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와 악을 굉장히 예와 악이라는 게 여러분 예의라는 게 뭐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 질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왕실의 주요 행사를 자주 하는 거야. 행사를 하면 어때요? 알잖아. 큰 행사를 하면 두목이 어때요? 왕이잖아. 그럼 서열이 어때요? 딱 정해지는 거거든. 앉는 자리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 행사. 그래서 이 나라는 안동 김씨의 나라가 아니라 뭐야? 전주시. 왕의 나라다라는 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3년 3개월 수렴청정했다. 대리청정했다. 대리청정했는데 3년 3개월 22살 만에 죽어요. 22살 나이에 죽어요. 어이없지 않나요? 그래서 그 22살에 죽어버렸으니까 애가 어리겠죠. 그 어린아이가 왕이 됩니다. 이게 손자입니다. 순조의 손자. 나이 몇 살? 8살. 이게 헌정입니다. 헌정은 왕 된 지 15년 만에 23살의 나이로 어때요? 또 죽어요. 자식도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어때요? 전주시 중에서 어떻게 강화도에서 농사 짓던 아이를 모시다가 왕으로 모신 거지. 그게 누구야? 철종이. 그 철종도 어때요 또? 아들 남기지 못하고 죽어. 그래서 전주시 시들이 어때요? 이번에 내 차례 마이 턴 막 이러면서 기대하고 있었겠지. 그때 이제 누가 나오는 거야? 흥선대원군이라는 형님이 이제 자기 둘째 아들을 들이밀면서 권력을 잡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이 완전히 마시가 이 정치를 무슨 정치라고 말한다? 안으로 뭐라고? 세도 정치. 요건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아는데 그로 인한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죠. 정치강의 문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과거 부정과 매관 매직 같은 거. 또 뭐 삼정의 문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농민들이 봉기하죠. 1811년 뭐 홍경래는 어디서 출발하죠? 가산 다복동에서 출발하죠. 마지막은 어디서 망하죠? 무슨 성? 안시성은 아니겠지 설마. 무슨 성? 정주성에서. 예. 그런 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무슨 강 이북을 거의 다 장했다. 무슨 강? 청천강. 잘했어요. 훌륭합니다. 잘했어. 무슨 강은 아니었어? 대동강까지 왔어? 못 왔어? 못 왔어. 이거 시험에 잘 냅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리적 지식이 머릿속에 없다는 게 첫 번째. 출제자들이 잘 알아요. 두 번째. 더더욱 북한은 더더욱 모른다는 거. 그래서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했지만 어디까지 못 와서 대동강까지 못 와서 무슨 말이냐면 평양까지는 못 왔다는 뜻입니다.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해서 몇 개월 동안 세력 키웠지만 정주성에서 고립되고 결국은 실패로 끝났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862년 어디서 출발하죠? 단성에서 출발하죠. 단성에서 출발해서 어디야? 진주로 확산되죠. 진주성을 한때 점령하죠. 누구죠? 농민군 지도자 유씨야. 유계춘이라는 형이야. 이런 사람 이름도 기억해 두시면 더 좋고요. 이래서 어떻게 한다? 전구로 확산되죠. 아래로는 제주부터 위로는 함경도까지 전국에 70군데 넘게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라고요? 임술 농민봉기고. 자, 정부의 대책 뭐였어? 삼정의 문란을 계획하자. 삼정, 이정청 이런 거 만들었지. 1862년에. 하지만 어때요? 몇 달 만에 어때요? 없어지고 실제로 한 것도 없다라고 했어. 여기까지는 이제 내부적으로 했고 또 하나 뭐가 이제 널리 퍼져나간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한다? 뭔가에 희망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고생한 이유가 있다니까. 이 좋은 계절에 정말 너무 좋지 않아? 하늘 너무 높고 정말 너무 좋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곧 추워질 텐데 이 좋은 계절에 여기서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는 이유는 뭐야? 비린내 맡으면서 고생하는 이유가 뭐야? 내년 이맘때는 멋진 그지 공무원이 돼서 그죠? 예, 우리도 정장 입고 막 이렇게 타이 메고 이러고 막 출근할 거라는 그런 믿음, 그런 희망. 그게 있으니까 버티는 거지. 내년에도 여길 거야. 그 다음에도 여길 거야. 평생 여길 거야. 이러면 이러고 살 이유가 없는 거지. 당시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똑같다면 내일 오늘과 똑같다면 살 이유가 없는 거지. 뭔가 희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새로운 세상이 나타날 거라는 희망이죠. 그게 뭐 어떤 거야? 미륵신앙이라든가 예언사상, 그리고 뭐 정감록. 미륵부처가 따뜻한 나타를 우리를 구해줄 거라는 미륵신앙과 계룡산에서 정시성을 가진 경도령이 나타나서 앞으로 800년 이어가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라는 정감록 사상. 그래서 그 정시들 중에는 아직도 그 꿈을 꾸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데 1992년에요.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 현대 회장이었던 정주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퍼뜨리는 거야. 뭐 내가 정도령이야 말고 정감독에 나오는 정도령이야.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야 말고 퍼뜨렸다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정도령이 너무 늙으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10년 후에는요. 정확히 10년 후에 젊은 그 사람 아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거잖아. 그게 누구야? 정몽준이야. 그럼 노무현 대통령하고 어때요? 후보 단일화 했다가 하루 전날 어떻게 했어? 후보 단일화를 깼잖아. 배신했잖아.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지.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노무현이 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정몽준 씨가 또 어디 나온 줄 알아?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잖아. 여러분 기억자 안 날 테지만 옛날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서 이제 정도령이잖아. 서민적인 이미지를 보여야 되잖아. 그럼 뭐 할 때인지 하여튼 기자가 물었어. 버스비 얼마인지 아냐고. 그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 70원. 그분을 서울시장 뽑았어야 돼. 그럼 우리 70원에 버스 타는 거야. 안타깝죠. 그죠? 버스 타본 적이 없지. 맨날 F스 타고 다니는데 버스를 타봤겠어? 그래서 너무 크게 실수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이 더 골 때렸어. 그 다음에는 이제 해명한다고 버스 카드를 들고 나온 거야. 나도 버스 가끔 탄다. 버스 카드 들고 가서 보여줬는데 그게 뭔지 알아? 청소년용.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지. 나는 동안이기 때문에 이걸로도 버스를 탈 수 있다 이거지. 학생입니다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만 버스를 안 타는 게 주변도 버스 타는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 이게 뭐냐. 이거 우리 아들한테 빼앗아 보좌관이 빼앗아 먹어야지. 버스 탈 때 어떻게 타니 이거 찍고 타요 막 이러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홍보하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 업계 끝판왕은 누군지 알아? 지금 감옥 가 계신 이명박이야. 이명박이 대통령일 때 미국을 갔단 말이야. 미국 가서 6.25 전쟁 때 참전한 용사들을 딱 모아놓고 립 서비스를 하는 거야. 덕담을 하는 건데 당신은 아직도 소년처럼 보입니다. 라는 말을 이명박이 또 영어 잘한다고 우기잖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영어로 했다고 직접. 뭐라고 한지 알아? You look a young boy 라고 한 거야. 그 할아버지들한테. You look a young boy는 무슨 말인지 뭐 영어 하잖아. 니네들은 지금 young boy를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뭐라고 하려고 해야 돼? 뭐라고 했어야 돼? You looks like라고 했어야 된다고. looks like라고 해야지 그게 할아버지들을 칭찬하게 되는 건데 우리 명박 씨는 어떻게 했다고요? You look a young boy. 너는 지금 소년을 보고 있다. 나는 소년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훌륭한 이건 뭐라고 셀프 칭찬인가? 어쨌거나 그분들의 공통점 둘 다 현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정몽준은 현대 가문이고 MB는 현대건설 사장이잖아. 현대사 하면 재밌는 게 많은데 MB를 현대건설 사장으로 만들어진 1등 공신이 누군지 현대사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좀만 참으세요. 지난번 얘기했나? 안 했죠, 그죠?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가수야. 뭔 소리야? 다시 자 알 텐데 다시 자 중요하잖아. 이런 것보다 정감독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친 건 뭐였을까? 서학, 천주교, 서학. 그리고 또 막 서학이 널리 확산되자 뭐가 만들어져? 동학. 서학과 동학의 공통점 뭐라고? 그렇죠. 평등이죠. 그러니까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죠? 지배층들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죠. 자, 해봅시다. 오늘은 이거 꼭 알아야 돼. 공통점은 평등사상. 그러니까 지배층들이 싫어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해. 그럼 지배층들이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탄압해야 될 거 아니야. 탄압할 때 뭐가 필요해? 명분이 필요하겠지. 뭐 어떤 명분? 죄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넌 생긴 게 재수 없어. 기분 나빠. 그러니까 넌 죽어줘야겠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조선은 기본적으로 그런 나라, 그런 폭력적인 나라가 아니라니까. 죄를 줄 때는 죄목이 있어야 되는 거야. 뭐지? 읽어봐. 무군, 무부. 한자 못 읽어. 이렇게 써줘야 돼. 꼭 이렇게. 이렇게 써줘야 되나? 이게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 무군, 무부. 임금을 인정하지 않고 몰라보고 애비를 몰라본다. 왜? 나 술 먹었나? 왜 그래? 그게 아니고 임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신분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를 몰라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사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분제를 부정하고 잘 들어야 돼. 조사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라는 거. 자, 이 중에 뭐 크리스찬도 있었는데 조사에 대한 제사 안 지내는 집도 많잖아요, 요새.
요즘은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명심해야 돼. 조선은 무슨 사회야? 성리학 사회야. 자, 여러분이 합격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은퇴하시고 지금 굶고 계셔. 자, 살아계신 부모님, 니네는 월급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밥을 안 드린다.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인정하죠? 조선시대 선비들은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밥을 안 주는 것과 돌아가신 조상님에게 제사 지내지 않는 건 똑같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군 무부, 그러니까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건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밥을 안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뭐 한다? 신분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좀 어려운 말로 전례 문제라고 합니다. 결국 어때요? 이 두 가지는 조선의 신분 기본 질서를 어때요?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 조선 신분제 사회고 유교 사회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건 뭐라고? 조선 체제를 뒤흔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 할 수 있어? 죽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무근무부의 죄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이걸 뭐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뭐야? 박해였어. 자, 그 다음에 동학은 핵심 뭐라고요? 동학의 핵심 교리는 뭐라고요? 인내천이잖아. 사람이 이것도 평등사회잖아. 그리고 뭐야? 선천의 시대가 끝나고 후천 개벽이 온다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연에도요. 봄, 여름 있고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이 질서에도 우주의 질서도 선천이 있고 후천이 있대. 이제 선천의 시대가 거의 끝이 났대. 이제 곧 후천 개벽이 된대. 개벽은 뭐야? 천지 개벽이란 말 들어봤잖아.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성립하는 거야. 이거 조선 왕조를 인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세상을 현혹한다. 백성들을 어지럽힌다. 이게 뭐라고요? 혹세 무민해제. 그래서 어떻게 한다? 둘 다 어때요? 자, 감옥 가는 형벌이에요. 죽는 거야. 죽는 거야. 밖에 죽는 거잖아. 감옥도 가지만. 체제도 어떻게 한다고요? 죽었다고. 근데 이 두 사상이 탄압은 받았지만 어때요? 사람들에게 뭐가 되죠? 희망이 되죠. 그러니까 널리 어때요? 퍼져나간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한마디로 어때요? 굉장히 어때요? 안정돼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뭐라고요? 세두정치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안으로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바깥으로도 대단히 어때요? 격변한다 그랬잖아요. 자, 보면 안으로는 영종조 시대가 끝났다라고 했는데 18세기가 밖으로는 두 가지 혁명이 딱 일어난 시기입니다. 특히 정조 때. 정조 시기에 일어난 세계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혁명이 뭘 것 같아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18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뭐야?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요. 시민혁명 중에 시민혁명이 뭐야? 프랑스 혁명이지. 프랑스 혁명이 1789년입니다. 얼마나 여기 좋아. 7, 8, 9 스트레이트. 1700. 그 딱 정조 때잖아. 요 두 가지 혁명으로 유럽은 무슨 사회로 발전하죠? 근대 사회로 발전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이게 왜 중요하죠?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적으로 이제 무슨 주의가 자리를 잡아요? 자본주의. 시민혁명 이후에 정치적으로 무슨 주의가 자리를 잡아요?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아간다. 그래서 이때부터를 우리가 무슨 사회라고 말한다? 완벽한 뭐야? 근대사회라고 말합니다. 이게 근대사회 가장 중요한 흐름인데 근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인데 자, 이게 조금 더 가면 좀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 특히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해서 금융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단계로까지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량 생산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또 대량 생산하는 거 어떻게 하다? 갖다 팔 수 있는 뭐야? 소비시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한 방법은 뭘 만드는 거야? 식민지 개척하는 거야. 결국 이래가지고 무슨 주의가 이제 제국주의의 시대가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19세기는 자, 안으로 우리는 무슨 정치할 때 세두 정치를 완전히 어때요? 후퇴하고 있을 때 역사가.
저기 유럽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국주의. 근대사회. 제국주의로 발돋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측의 격차가 어때요? 엄청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놀고 있을 때 우리 경쟁자들이 다 놀고 있으면 어때요? 격차는 크게 벌어지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놀고 있을 때 우리 막 불금이라고 놀 때 경쟁자들 도서관 열심히 공부하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엄청난 19세기 요 상황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요걸요 제가 아마 현존하는 한국 학생 중에서 세계 지도를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그린 사람이 아마 저일 겁니다. 아시겠어요? 거의 막 구글 클릭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 있어요. 뭐요? 영국이야. 영국. 영국은 빼먹을 수가 없죠. 잘 봐야 돼요.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영국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유럽으로, 프랑스로, 독일로 이렇게 확산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식민지 개척하러 나서는 나라는 어느 나라겠어요? 영국이겠죠. 영국이 어때요? 여기 이집트 수도 카이로부터 시작해서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식민지가 이렇게 쫙 연결하는 거 우리가 흔히 종단정책이라고. 몰라도 돼. 절대 시험 안 나와. 내가 말로만 뱉는 건 그냥 잊어버려. 프랑스는 질세라 여기 알제리부터 마다가스카르 섬까지 정글의 법칙으로 나왔잖아. 연결한 이게 횡단정책입니다. 몰라도 돼. 절대로 쳐다보지만 세계사 시간이야. 그냥 교양, 인문, 교양 한국사야. 수단 파쇼다에서 1898년에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띵을 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절대 외우는 거야. 절대 시험 안 나와. 그리고 점점점 어때? 이쪽으로 올라오겠죠.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점점점 밀려오는 겁니다. 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시장을 만났어. 어디요? 세계 넘버 2 시장이지. 인도예요. 알잖아. 그래서 영국, 프랑스와 싸워서 누가 이겼어? 영국이 먹었어. 그래서 인도가 누구 식민지 된 거야? 영국 식민지가 된 거 아니야. 그럼 프랑스는 어떻게 해야 돼? 형한테 밀렸으니까 어때? 조금 더 멀리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들어온 거야? 이쪽으로 온 거야. 여기 어디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차이나 지역을 여기를 누가 먹은 거야? 프랑스가 먹은 거야. 하지만 마지막은 어디가 최종 목적지가 될 수밖에 없어? 여기죠. 19세기 중엽만 하더라도 인구가 4억이 넘었어요. 그럼 생각해봐. 껌을 한 통씩만 팔아도 4억 통이야. 재벌 되는 거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국, 프랑스가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있지만 문화적 전통 이런 게 어때요? 장난 아니잖아요. 자, 세계 4대 발명품. 유럽이 발명한 게 어딨어? 없잖아. 종이, 화약, 나침반, 인쇄술 다 어디야? 중국 착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여기서 만들어져가지고 다 이렇게 간 거야. 근데 중국 애들은 화약 만들어 막 불꽃놀이 쇼할 때 애들은 막 대포니까 만들어가지고 막 밀고 오는 거지. 어쨌거나. 자, 이 중국을 먹고 싶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 제국주의가 눈치가 빠른 애들이니까 처음에는 일단 장사꾼들이 와요. 그래서 장사하자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먹을 만하면 이제 뭐 할까? 이제 군대 고는 거지. 그리고 이걸 정당화해야 되니까 그때 누가 같이 와? 신부님들이 십자가를 들고 와. 그래서 우리는 미개한 지역을 뭐한다? 성경을 알리고 하나님 땅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는 게 어느 정도 정당화 된단 말이지. 안타깝죠. 어쨌거나. 또 중국은 무슨 사상이 강합니까? 이런 말 하잖아. 중화 사상 엄청 강하잖아요. 제가 이 프랑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중국에게 중요한 나라일까요? 안 중요한 나라일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중국 땅에 붙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청나라, 중국에게 마지막까지 조금 갖다 바치는 두 나라가 청나라와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이걸 포기할 수 없는데 이걸 누구한테 뺏긴 거야? 프랑스한테 뺏기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형, 지금까지는 제가 충분히 먹었으니까 I'm full now. 형이 드세요. 이런 게 어딨어? 1884년부터 85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제가 말로 던진 건 외우지 말고 필기하는 건 외워야 된다고. 이게 무슨 전쟁이라고? 청푸전쟁.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지. 우리 한국사 관련이 없으면 이거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뭐와 관련돼?
갑신정변. 1884년이잖아. 예. 이모군란, 하늘 이모군란도 틀린 말 아닌 게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의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들어와 있었잖아. 청나라 군대가 3,000명이나 들어와 있었다고. 근데 청푸전쟁이 터지니까 어때요? 군대가 부족하지. 당연히 청나라가 지겠지, 프랑스한테. 그러니까 놀고 있는 군대 절반을 잘라서 이쪽으로 전투선을 투입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이제. 청나라 군대가 약해졌구나. 김옥균과 누가? 일본이. 이번이 뭐야? 찬스다. 요시. 이러고 어떻게 사고 친 거지. 그게 무슨 정변이야? 갑신정변이야. 갑신정변의 배경 중에서 무슨 전쟁이 나와? 청푸전쟁이 나오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청푸전쟁 외우기만 열나 외웠어. 이제 깨달음이 왔어. 제가 얘기하죠. 말로 던지는 건 잊어버리시고 제가 필기하는 건 머릿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근데 청푸전쟁이 난다는 얘기는 갈등이 많이 쌓였다는 얘기 아니야. 이미 그전에도 유럽 아이들은 얘기했잖아. 18세기 후반이면 이미 산업혁명이거든요. 이거 어때요? 영국에 얘기 안 했나? 한번 했을 것 같은데 축구팀으로 유명한 뭐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 한번 했죠. 또 이제 리버풀 이런 데들 얘기했잖아요. 그지? 걔들이 물건을 갖다 팔러 와야 되는데 중국은 딱 중화사상이 있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중국은 무역 형태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무슨 무역이야? 조공무역이잖아. 너네가 형한테 조공 갖다 바치면 내가 회사품을 내려주면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꽝저우라는 동네 공행이라 그래서 몰라도 돼? 그냥 이게 내가 왜 이걸 한자 써? 이건 공자야. 공. 퍼블릭이란 뜻이잖아. 반대는 뭐야? 프라이빗이지. 공리박교 반대는 사리박교잖아.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데 상인은 돌아다니면서 장사해야 되잖아. 그래서 단일 행자야. 그래서 공적인 무역하는 공행이라는 13사람의 특허 사인에게만 무역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준 거야. 그럼 다른 애들하고 자유롭게는 FTA가 안 되는 거지. FTA가 아니라 그냥 딱 한정된 제한무역이라고. 근데 여기 뭐 잔뜩 가져왔을까? 면제품이라든가 또 뭐야? 모직물 잔뜩 가져왔는데 중국도 면제품이 있어 없어? 있잖아. 우리나라 목화 어디서 수입했어? 중국에서 수입한 거잖아. 언제? 누가? 문익점 오빠가. 그지? 우리나라 문시 중에 제일 유명한 형이 문익점이야. 그지? 설마 문희준이겠어? 자, 아니야. 지금 대통령이 제일 유명하신 분. 다시. 어디서? 언제 그게? 고려 말 맞는데 무슨 항 때? 공민항 때야. 공민항 때 사신으로 갔다 오는 길에.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도 면허가 많지. 그러면 그래도 모직물 같은 거 우리 왜 삼성이 뿌리가 된 게 뭐야? 제일 모직 알잖아. 그러니까 모직물은 양털 가지고 이제 그 되게 고급이잖아. 그래서 모가 뭐 몇 퍼센트니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우리 또 겨울 되면 이제 막 그 모직 앙고라 털 뭐 이런 거 우리 그런 거 못 입잖아. 그지? 우리 맨날 막 어쨌거나 근데 그런 게 팔릴 것 같은데 안 팔린다. 왜? 중국의 상층부는 뭘 있어? 훨씬 더 좋은 옷이 있어. 뭐 비단. 그리고 여기는 내가 얘기했잖아. 최한월 평균 기온이 17도야.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7도니까 나같이 부실한 사람들도 아침 기온이 17도가 되면 반팔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따뜻한 모직물이 팔리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지네 물건이 팔리진 않고 어떻게 한다고? 물건은 재고로 쌓이고 대신 뭐의 수입이 급증한다? 차와 비단 그리고 도자기 이런 수입이 급증하는 거야. 영국이. 그러니까 어때요? 뭘 줘야 돼? 은을 줘야 되는 거거든. 은이 계속 중국에 들어가 쌓이는 거야.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이때 중국이 은의 무덤이라 그래. 그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 서양 애들이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게 내가 지었으면 은의 블랙홀 뭐 이렇게 지었을 거야. 근데 이것들이 되게 동양에 대해서 깔보는겠다. 그래가지고 네이밍을 할 때도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네이밍한 것 같아. 은의 무덤이라고 세계사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몰라야 된다. 근데 제국주의가 손해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식민지 인도에서 모재배서 아편재배서 몰래 갖다 파는 거고. 그럼 어때? 아편값으로 어떻게 한다? 은을 가져오는 거지. 그리고 그 은이 어때? 다시 어때요? 인도, 영국으로 가겠지. 이게 무슨 그렇기 때문에 전쟁 난 거지. 이게 무슨 전쟁이야? 아편전쟁. 자, 아편전쟁. 기억나지, 그지? 그래서 영국 배가 토마스와 친구들 증기선 다 유니언잭 달고 달려와서 박살 낸다 그랬지. 청나라도 탄들했어. 우리 청나라도 대포 있다 해. 그리고 쐈는데 물고기가 떼죽는다 한다 그랬지. 사거리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가 짜증나서 우리 청나라도 배 있다 해. 이러고 쫓아왔지. 근데 얘들은 어떤 배라고? 지국총 어사와 에라디어 자 노젓는 배
바람 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배우고 영국 배는 어떤 배야? 토마스와 친구들 그지? 무슨 선? 증기선이야. 그러니까 증기의 힘을 어떻게 한다? 푹푹 가지. 그러니까 어때요? 영국이 뭐라 그래? Catch me if you can 말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말로 나 잡아봐라 뭐 이런 거지. 한 대도 안 맞고 박살내는 거야 해안가를. 그래서 청나라가 황제가 살고 있는 베이징이 털리면 너무 개망신이기 때문에 그까지 가지 말고 남쪽에서 항복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조약이라고 1842년 남경 우리가 뭐라 불러? 난징. 그래서 난징 조약을 맺어. 외우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건 1842년에 개항을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당한 거야? 당한 거야. 당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 왜 당했어? 힘이 없으니까 맞았잖아. 그럼 뭘 해야 돼? 힘을 길러야지 뭐야. 힘을 길러야 복수할 거 아니야. 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저 형이 어릴 때 많이 맞았나 봐. 그래서 막 본투 배우고 막 이런 거잖아. 자 다시. 그래서 힘을 기르자. 이걸 뭐라고 한다? 근대화 운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야. 근데 근대화 운동을 하는데 자, 이 중국 아이들은 머릿속에 무슨 사상이 가득 차 있다고? 중화 사상. 세상의 중심이 짱게 중국이라는 게 가득 차 있으니까 얘들은 뭐는 필요 없다는 거야. 정신과 기술 중에서 뭐만 배우면 된다고요? 정신은 필요 없다는 거야. 기술만 배우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의 몸, 정신은 그대로 지키고 중체. 서양의 쓸만한 것만 받아자. 중체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지? 외워야 돼. 뭐라고? 서양의 무기만 받아들이자. 사물을 받아들이자. 정확히 말하면 사물을 받아들이자. 이게 뭐라고요? 양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문동을 열심히 하는 거야. 한 30년을 했어요. 근데 성공해서 실패했어. 실패해서 어떻게 알아? 그래야 돼. 어떤 전쟁이 있었어? 아니 영국이나 프랑스한테는 저도 괜찮아. 얘들은 사람이 아닌걸. 얘들은 귀신인걸. 질 수도 있어. 그런데 수천 년 동안 밟아오던 누구한테 졌다는 게 결정적인 충격이야. 일본에게 졌다는 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게 무슨 전쟁이야? 청일전쟁. 그러면 찌질하던 일본들. 우리가 일본을 쓸 때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 외놈이라고 쓰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왜소하다 이런 뜻이야. 되게 깔보는 멸칭이라고. 근데 이게 찌질이한테 어때요? 찌질이 머저리한테 어때요? 졌다고 생각해봐.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럼 일본은 어떻게 돼? 일본은 이렇게 있는데 섬내 중인데 이쪽에도 있잖아. 나라가 있잖아. 여기 단풍 따는 나라 있는 거 아시죠? 캐나다. 여기를 넘어야 이제 미국이 원래 여기 13개 주로 출발했잖아. 동부. 그래서 오리지널 미국은 여기잖아. 그랬다가 갔는데 이렇게 계속 쭉 서부 개척하러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다, 그래 LA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뉴욕은 여기 있잖아. 동부. LA는 서쪽 끝에 있는 거잖아. 이게 다 됐잖아. 다 먹었잖아. 그래서 이 철도가 쫙 놓아지면 1869년 대륙 횡단철도라고 몰라야 돼. 그럼 이제 내부 정리가 끝났지. 그러니까 불쌍해진 게 누구야? 인디언들이야. 원주민들이지. 인디언이 아니 사실. 인도 사람이 아닌데 왜 인디언이야? 그냥 원주민이지. 콜럼버스 형이 여기가 인도인 줄 알고 죽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옳은 표현이 아니야. 그래서 인디언이라고보다는 원주민이라고 표현해야지 정확한 표현이야. 시험 안 나와. 걱정 마요. 그럼 뭐 하고 싶어 이제? 식민지 만들고 싶겠지. 산업혁명 해야 되니까. 어떡한다.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와? 유럽이 나오지. 형들의 동네 형들 구역이잖아. 이걸 못 가겠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너무 멀어. 이때는 뭐라고? 핵잠수함이 아니라니까. 토마스와 친구들 맨날 물과 석탄을 찾아가지고 돌아다니고 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가다 보니까 중간 기착지가 될 만한 섬이 하나 있는데 이게 막 하와이야. 그래서 하와이를 미국이 하와이 원래 독립왕국이었어요. 원래도 미국 땅이 어디 있니? 미국 원래 여기였다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와이도 자기 걸로 만드는 거야. 빼앗은 거야. 그리고 또 오다 보니까 뭐가 있어? 섬이 냈죠. 괜찮은 섬이 있네. 이게 뭐야? 일본이잖아. 그래서 미국의 페리 제독이랑 무서운 형이 와서 하이 쪽발이 오픈 더 돌 그랬단 말이야. 알아들었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본이 뭐라 그래? 오빠 왜 이러세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벌써 이렇게 막 성질 급하시면 안 되죠. 오빠 아빠한테는 물어봐야 되고 생각 좀 해볼게요. 이래가지고 1853년 왔다가 돌아갔어. 일본 입장에서는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이름에 봄에 또 온 거야. 페리라는 놈이. 그래서 생각 좀 해봤니? 일본이 고민스럽지. 일본 이때 사무라이들이 사시미를 들고 고민하는 거지. 저 대포를 한번 잘라볼까 어떻게 하다가 도저히 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강약, 약강 알잖아. 그지? 약자에게는 강하지만 강자에게 약하잖아. 그래서 1854년에
하이 어서 오세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열쇠. 이게 미일 화친주의. 왜 오는 거 아니야? 일본도 개항을 당한 거야. 누구한테? 미국한테. 그럼 어때요? 힘이 없어서 당한 거지. 그럼 얘들도 뭐 해야 돼? 근대화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일본은 행인지 불행인지 뭐가 없어. 중화 사상이 없잖아. 그래서 정신과 기술 중에서 뭐 정신을 받아들이면 기술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한 거야. 이런 사상이 뭐냐면 문명 개화론이라고 하는 거고, 이 문명 개화론을 입각해서 개혁을 하는 게 이게 그 유명한 뭐야? 메이지 유신이야. 메이지는 왜 메이지냐면 당시 천황의 이름이 명치 메이지 천황이야.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 이게 1868년이야. 양모운동은 일반적으로 1862년부터 1895년까지라 그래. 1895년 딱 끝나는 이유가 있다니까. 천일전쟁에서 실패를 하면서 완벽하게 끝나요. 자, 그러면 이 두 나라는 내가 혹시 잘 들어야 돼. 오, 속으로 막 불만이 생겨야 돼. 왜 세계사를 하지 우리가? 아니라고. 세계사로 출발한 한국사야.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근대화를 한다는 거 잘 봐요. 그럼 그 다음 차례는 누군지 잘 봐. 영국, 프랑스가 어쨌거나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지. 그 다음 누구야? 이제 우리 차례고. 그 다음에 겨울에 얼지 않는 한국,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미친 듯이 남하는 어떤 나라? 러시아는. 여기 어떻게 한다? 영국, 프랑스가 청나라 수도까지 점령을 합니다. 베이징까지. 그걸 중재주는 대가로 어딜 차지하고요? 바다에 붙어있는 뭐야? 연해주를 차지하고. 가장 좋은 곳에 항구를 만들 이게 뭐야? 블라디보스토크. 원래 중국 땅이니까 중국 명칭이 있었겠지. 근데 러시아식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는 정복하다. 보스토크는 동쪽. 그러니까 뭐야? 동쪽을 정복하라. 항구 이름이 동쪽을 정복하라는 거야. 왜 그래? 러시아는 여러분 생각보다요. 세계사적으로 부심이 되게 강한 나라예요. 19세기 초반에요. 유럽 전체가 나폴레옹한테 한번 짓밟힌 적이 있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망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누구 쳐들어갔다가 러시아 쳐들어갔다가 폭망했잖아. 그래서 자기들이 유럽을 구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 가진 부심이 강한 애들이 얘들이 뭐가 늦어? 산업혁명이 늦었죠. 산업혁명이 늦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 제국주의를 뛰어들지 못하잖아. 근데 얘들도 뒤늦게 하고 싶지. 뭐 식민지를 만들어야 되지. 근데 당신은 아직까지 뭐가 없다 그래서 공군이 없다 그랬지. 아직은 해군이잖아.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 띄운 게 1903년 20세기. 비행기는 무조건 20세기 나온 거야. 그러니 겨울에 얼지 않으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부동항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기 어떤 눈독 들이고 있던 여기를 어떻게 한다? 볼라당 빼앗은 거야. 그리고 적극적으로 뭐 한다고요? 남아합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남아있던 나라 어느 나라라고요? 러시아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어떻게 한다? 미국이 왔지. 일본을 어느 정도 접수하면 미국 그 다음에 어딜까? 우리 차례 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양요가 생기는 거야? 신미 양요가 생기는 거고. 여기는 프랑스가 이렇게 오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병인 양요가 생기는 거야.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걸 좀 더 다른 각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야, 지금. 그러면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도 얘들이 어때요? 의지와 상관없이 개항을 강제로 당했잖아. 그럼 우리도 어때요?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 지금. 당시 아시아, 아프리카 수없이 많은 나라 중에서 식민지 안 된 나라는 아프리카에 딱 두 나라. 아시아에 딱 한 나라밖에 없었어. 아시아에 딱 한 나라 어디야? 그게 태국이야. 태국은요, 애들이 뛰어난 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진짜 이유는 뭔지 아세요? 태국이 식민지가 안 된 이유는 여기가 영국이에요. 여기가 프랑스야. 그래서 여기는 뭐야? 서로 우리 먹지 말자. 완충주의대로 냅두는 거야. 두 나라가 다 서로 먹으려고 싸우면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제국주의 애들끼리 우리 여기는 그냥 서로 아무도 먹지 말자. 그래가지고 태국이 식민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가 된 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부끄러운 것도 아니야. 당시 대세를 따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쨌건. 진짜 놀라운 건 딱 그 다음이죠. 그 아시아, 아프리카 수없이 많은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어때요? 식민지가 되기는커녕 식민지가 안 된 거에 만족한 게 아니라 유일하게 무슨 주의 국가가 돼서 제국주의 국가가 돼서 식민지를 만든 유일한 나라가 누구야? 그게 일본이야.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전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한 나라는 딱 두 나라 있는 거 아세요? 누굴까? 우리나라하고 중국이지. 더 놀라운 건 전 세계 중국 무시한 짱깨라고 중국 무시하는 전 세계 딱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지. 어쨌건 다시.
제가 뭔 얘기하고 싶냐면 그 다음 차례는 우리 차례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이 국제정세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당하기 전에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하자.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우리 손으로 열자라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야? 개화파 또는 개화사상. 그러니까 이때는 개화사상이라고 말해요. 파라가 되려면 세력을 형성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가진 사람은 개화사상가. 자, 누가 있어? 두목. 그래, 박규수. 이름은 대단히 여성적이지만 남자.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 오경석. 역관 출신 오경석. 그리고 의사. 유홍기. 유대치라고도 하지. 그리고 개화승려. 이 동인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개화사상가죠. 반면에 어때요? 흥선대원군 같은 사람들은 뭐야? 위정척사를 꾸준히 어때요? 주장했고 이 땅의 양반들 최익형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뭐야? 위정척사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이렇게 된 거 같은 거 기억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결국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문을 열 수밖에 없었지. 그게 무슨 조약이야? 강화도 조약이야. 자, 그러면 그 다음이야. 강화도 조약 다음에 우리도 뭘 해야 될까 이제? 근대화 운동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여기서 이제 시험 나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근대를 할 때 제일 좋은 방법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도 직접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를 직접 가서 보고 직접 배우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니었을까? 실제로 그렇게 한 나라가 있을까 없을까? 이때니까 그게 뭐냐면 일본이야. 일본은 이와쿠라라는 놈을 두목을 해서 그래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럽 가서 좋은 거 다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직접 일본 진해 나라에 잘 변형해가지고 개혁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때요?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했던 건데 우리는 그게 어려우니까 돈도 많이 들고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편법을 택합니다. 어떻게? 우리보다 먼저 개항하고 먼저 근대화된 두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내가지고 이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가서 이걸 배우고 온 아이들은 주로 근대화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무슨 개화파가 되는 거야? 온건 개화파가 되는 거야. 뭔지 알겠죠? 뭐는 빼고 정신 빼고 뭐만 받아들자? 기술만 받아들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 동양의 정신은 지키고 서양의 무기, 기술, 그릇만 받아들이자. 이게 뭐야? 동도서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양문동, 중체서용을 그게 우리나라 와서는 뭐가 되는 거야? 동도서기가 되는 거야. 반면에 아니다. 천천히 바꾸자는 건 결국은 뭐다? 바꾸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다. 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고 조직이고 변하게 돼 있다. 봐, 네 얼굴도 점점 어때요? 바뀌고 있잖아. 그러니까 바꾸려면 그죠? 한 방에 바꿔야 된다. 일본처럼 어때? 한 방에 확 바꾸자. 뭐까지? 제도까지, 정신까지 확 바꾸자. 그래서 뭐라고요? 급진 개혁파. 이거 사람 이름도 되게 잘 묻는데 여기에 두목은 누굴 외워야 돼? 김홍집이라는 오빠가 여기에 두목이야. 김홍집, 윤중, 민영익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속하고요. 반면에 급진개화파의 두목 누구야? 김옥균이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법,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이쪽 편에 속하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묻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두 세력은 개화는 개화예요. 근데 개화의 속도와 방법이 달랐던 거죠. 그럼 어때? 이 두 세력은 어때? 또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뭘까? 그래요. 이게 뭐라고? 갑신정변이라고. 이걸 이모군란이라고 잘못 아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갑신정변이라고. 이모군란은 개화와 위정척사가 싸운 거야. 그게 이모군란이고 이건 뭐야? 개화 안에서 온건과 급진이 싸운 거. 이게 뭐라고요? 갑신정변. 봐봐. 출발은 세계사로 했는데 결국 어디로 왔어? 한국사로 왔지. 갑신정변 오고 온건계와 급진계하러 왔다고. 그럼 온건과 급진의 뿌리가 어딘지 당시 세계사의 상황이 어떤 건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좀만 더 하면 이 제국주의는 결국 뭐 한다고요? 식민지 서로 많이 빼앗는 거 싸우지 않겠습니까? 식민지 쟁탈전 한다고. 그 제국주의가 되는 또 하나의 사상적 배경도 있어. 알아야 돼. 이게 뭐라고? 사회 진화론이야. 이 사회 진화론 우리나라에 1890년대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요. 이 진화론이 뭔지는 알잖아. 진화론은 누구의 주장이야? 다윈이라는 오빠가 주장한 거잖아.
적자, 생존, 약육, 강식, 우승, 열패. 이건 정글, 밀림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도 결국 똑같다. 그 결국 사회 진화론을 한마디로 외워야 돼. 뭐의 논리야? 힘의 논리. 센 놈이 약한 놈을 지배하는 건 이상한 거다, 당연한 거다. 너무 당연한 거다. 외우셔야 됩니다. 센 놈이 약한 놈을 지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센 놈이 약한 놈을 지배하는 건 신의 섭니다. 뭐 이렇게 우기는 거지.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지배하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라 뭐야? 당연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거 영향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많죠. 많아요. 그건 나중에 할게요. 자, 그럼 식민지를 만들면 좋은 점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뭐 값싼 원료, 공급지. 독점적으로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독점 판매 시장. 그리고 잉여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의 투자 시장.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이게 가해자야, 피해자야? 피해자야.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가 됐지.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어. 왜 만들었어? 설마 근대화 시켜주려고? 그렇게 주장하면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라 일본 공무원이 돼야 되지. 그게 소위 말하는 뭐야?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 정면으로 부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를 만든 이유는 뭐라고요? 제국주의니까 일본도 당연히. 뭐야? 값싼 원료 공급지로 만들어야 되겠지. 자, 뭐가 나올 거야? 1910년대 뭐가 나와? 회사령을 비롯해서 어업령, 광업령, 임업령, 산림령, 각종을 령이 전부 다 몇 년 나온 거야? 10년대 거의 다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나라 원료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 시장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어때요? 우리 식민지에는 어때? 공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식민지에 공장이 없어야 물건을 생산 못하고 일본 공장 걸 수입해서 소비시장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회사령이 허가제야, 신고제야? 허가제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회사를 못 만들게 규제를 하는 거고 일본 놈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벌게 하는 거. 그러니까 10년대는 뭐라고요? 이 두 가지를 먼저 하는 거야. 순서가 있는 거야. 그러다가 1910년대 1차 대전이 벌어지거든. 1차 대전이 벌어지니까 일본도 어때요? 떼돈을 번 거지. 일본 자본가들도 돈을 엄청 벌었다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좀 더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싼 곳에 투자하고 싶지. 그게 내 식민지 조선이지. 그래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투자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때 회사령을 뭐 하는 거야? 폐지하는 거야. 허가돼서 뭘 바꾼 거야? 신고제를 바꾼 거야. 다 일본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일본의 정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회사령이 허가제이든 신고제이든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일본 놈들을 위한 거라고. 일본 진해 자본주의의 성장과 관련된 거지. 우리 조선을 위한 건 1도 없었다니까. 일본이요. 조선의 식민지를 지배해서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 숫자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줍니다. 왜? 철저한 위생 이런 걸 하거든요. 왜 했을까요? 노동자들이 어때요? 전염병으로 막 죽어나가고 이러면 어때요? 지네들이 자본가들이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거야. 우리 국민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래야지 어때요? 비용이 적게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전염병이 생기면 어때요? 철저하게 격리해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인권 어때? 이런 건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전염병으로 죽는 숫자가 조선시대보다 줄어드는 건 맞는데요. 이건 철저하게 자기들을 위한 거지.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거. 일본 제국주의 이익을 위한 거지. 우리 국민들의 인권 의식이 높아.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식민지 못해 싸우겠지. 이게 뭐라고요? 1차 세계대전.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요까지가 근대사야. 그리고 요거는 뭐야 이제 20세기. 이때부터 우리가 뭐 이제 독립운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제국주의가 막 미친 듯이 우리를 침략하러 오는 거지. 소영 잘 생각해. 키 크고 잘생긴 오빠가 스포츠카를 타고 너에게 다가왔어. 왜 왔을까? 어? 네가 좋아서 너를 사랑해서 너랑 사귀러 온 그런 접근이 아니라는 거지. 이건 그냥 사귀자는 접근이 아니라 침략적 접근이라는 거야. 너에게 뭔가 삥을 뜯어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다단계라든가 혹은 뭐 마약을 팔다든가 혹은 또 뭐 있지 요새 하는 거? 도박. 또 뭐 사이비 종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너에게 달려온 거야. 그럼 니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그렇죠.
제국주의가 침략해서 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막아야 되겠지. 방법은 어때요? 첫 번째, 잘 봐야 돼.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 당시 우리 19세기, 지금 우리 21세기니까 한 150년쯤 전에 우리 조상님들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거야. 안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낡아 빠진 중세적인 세도 정치를 어떻게 해야 돼? 박살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봉건. 외워야 돼? 마르크스 형님이 역사 발전 5단계에서 중세 뭐라 그랬어? 봉건제라고 그랬잖아. 봉건적이란 말은 뭐라고요? 중세적이다. 그래서 빨리빨리 무슨 국가? 봉건적, 중세적 요소를 박살내고 무슨 국가를 만들어야 돼? 근대 국가를 만들어야 돼. 또 밖으로는 이 제국주의 침략을 어떻게 한다? 막아내고 어떻게 해야 돼? 외세 무슨 국가를 만들어야 돼? 자주 국가를 지켜내야 되잖아. 이 두 가지를 안팎으로 다 하는 게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정말 어려운 일이지. 자, 생각해봐서요. 안으로 연애도 하고 밖으로 공무원도 합격하고.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예,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 하나만 하세요. 하나도 하기 힘들어. 하나씩 해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고. 둘 다 하는 건 정말 힘들어. 그래서 반봉건 근대국가, 반외세 자주국가, 이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는 건데 사람마다 생각이 어때요? 다르겠죠. 그래서 난 이게 좀 더 중요하다라는 사람도 있지. 아우, 나는 합격이 더 중요해 라고 해서 어때요? 올인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하지만 어때요? 아니야, 어차피 인생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운명적인 오빠를 만났는데 무슨 뭐 합격 좀 늦게 하면 어때? 난 오빠랑 충분히 살아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거니까. 근데 이걸 좀 더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무슨 사상이야? 개화 사상이지. 개화 사상가든 그럼 빨리빨리 무슨 국가를 만들어야 돼? 근대 국가를 만들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대 국가를 만들려면 문 열어야 돼? 닫아야 돼?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조약이야? 이쪽이 강화도 조약이야. 그죠? 그리고 뭐야? 갑신정변. 그리고 갑오 을미기역. 됐어요? 그리고 독립협회도 이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한제국가도 이쪽이에요. 목표는 근대국가야. 근데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의 차이는 뭘 것 같아요? 근대국가를 만드는 주체가, 독립협회는 누가 중심이야? 민중이 중심인 거고, 대한제국은 누가 중심인가? 왕이 중심인 거. 그 차이야. 하지만 어쨌거나 근대국가를 수립하려는 목적은 맞아. 반면에 이쪽 편은 사상이 뭐야? 위정 척사 사상이지. 흥선대원군 이쪽이겠죠. 그래서 정부의 개혁과 개방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뭐야? 위정 척사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야? 이모군란 나오는 거고. 사상적으로 뭐라고요? 이모군란이고 위정 척사 사상이잖아. 그래서 얘들이 뭐야? 항일 의병으로 가는 거야. 외사랑 맞짱을 뜨자. 이래가지고 뭐야? 을미의병, 을사병호의병, 그리고 뭐야? 정미의병. 이렇게 쭉 가는 거지. 미스터 선샤인. 어디 쪽이야? 이쪽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쪽 편은 힘을 만드는, 우리가 외세 침략을 당하는 건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을 기울이자. 이게 뭐야? 애국계모운동 뭐야? 어느 쪽이야? 이쪽 편. 개화사상 쪽에서 애국계모운동을 가는 거고. 근데 결론은 뭐야? 우리가 힘을 가지지 못했잖아. 센 놈이 약한 놈을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며. 그래서 이쪽 편에서 무슨 파가 많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거야. 친일파가 많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거야. 이쪽 편에서 친일파가 많이 나오지. 이쪽은 어때? 총칼 들고 싸워도 어때요? 죽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뭔지 알겠죠, 이제. 이거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뭐야? 개항해야 될 거 아니야. 강화도죠. 그리고 뭐라고? 갑신정변, 갑오일미기역, 독립협회, 대한제국, 이 라인이야. 이쪽은 뭐라고요? 안 된다. 뭐 위정척사, 이모군란, 그리고 뭐야? 항일 의병 쭉 나온 게 이쪽 라인이고. 이 두 가지를 안팎으로 동시에 추구했던 단 하나의 사상과 운동이 있다고. 그게 뭘까? 그게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안으로 뭐 반봉건, 밖으로 뭐야? 반외세. 그럼 이번 파트 오늘 우리 뭐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동학 농민운동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절묘한 결론. 그래서 19세기 세계, 19세기 우리가 당면했던 안으로 세도정치와 밖으로 제국주의에 대해서 공부했고, 쭉 이걸 전개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개화, 우리나라의 근대화운동 온건과 급진이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결국 우리가 당시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었는지가 좀 복잡하고 하지만 이런 흐름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요. 처음 나오면 흥선대원군부터 막 비변사 페이지 그렇게만